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경매로 해서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했다거나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거나 했던 경험은 없는데요. 제가 10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가 왜 경매로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경매 투자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실은 경매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돌이켜보면 30대 중반이었죠. 한 4, 5년 전쯤에 엄청나게 유명한 경매 책들 많지 않습니까? 뭐 송사무장님에 대한 책도 있고, 뭐 어떻게 여성분의 엄청나게 또 경매 관련된 책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울림님도 예전에 첫 부동산을 그 바탕을 다졌던 것이 바로 경매로 그런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있었고 현금흐름을 이렇게 보유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최초에 제가 2011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경매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 4년, 5년 지나고 나서 나도 한번 경매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공부해볼까 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책도 많이 보고 사서 많이 봤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활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간히 조금씩 이런 블로그라든지 통해가지고 글이라든지 또 유튜브 조금씩 그런 영상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저도 한 3개월, 4개월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실제적으로 어디 학원에 제가 등록을 해서 경매를 공부한다거나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막 했던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왜 경매로 투자를 하지 못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딱 그냥 현실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맞지 않는가? 무슨 얘기냐? 정말 열심히 제가 3개월, 4개월 동안 책도 보고 열심히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내가 이 경매를 빠삭하게 정말 완벽하게 해서 어떤 곳에 수익을 내거나 해서 나중에 내가 되판다거나 또 월세를 투자해서 대출 끼고 이렇게 뭐 경락자금 대출 이용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자신이 없다고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었고 상당히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에 불구해서 와, 나는 머리가 안 따라주는구나. 나는 경매해서는 안 되겠다. 제 스스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 스스로의 변명이겠죠. 조금 더 노력했다거나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학원을 등록해서 실질적인 공부를 해서 정말 현장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고 입찰하는 것도 한번 좀 가서 진짜 산 교육을 한번 더 봤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의 변명이겠죠.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쏟는 거에 비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크지 않겠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집중도 안 했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너는 왜 맨날 뭐 이렇게 하라 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안 했어? 네 스스로 반성해야 돼. 네, 다 맞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저의 성격도 있고 제 나름대로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 성향과 성격이 다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매라는 종목이 저의 성향과 제 생각했던 투자 목적성과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말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노력해가지고 다 이룰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조금 뭐 희망의 상황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포기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그것도 어른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또 현명한 또 하나의 방향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경매를 하지 못했던 이유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금매 투자가 아파트로 따지면 금매 투자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 전에 사실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경매를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아니야. 그냥 아파트 투자를 금매로 하자. 이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저는 예전에 2011년도부터 해서 4,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통해서 또 분양권을 통해서 이 시세 차익형 투자죠. 전세갭 투자라든지 분양권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전세갭 투자를 할 때는 아파트를 금매로 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겠죠. 처음에 계속적으로 해서 조금씩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의 방법과 또 이런 원칙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바로 금매로 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내 들어가는 이 종잣돈 자체를 줄이자.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최대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아파트 투자를 계속적으로 4, 5년 하고 또 중간에 경매 공부를 하고 내린 결론은 경매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내가 해왔던 아파트 금매 투자를 계속 그냥 하는 편이 나에게는 가장 맞겠다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제 경매라는 것이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 뭐 권리상의 문제가 있든 뭐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든 간에 어떤 권리상의 문제를 내가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모든 이런 권리인들의 원만하게 내가 그런 관계를 해결하면서 싸게 아파트를 매수해서 명도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죠. 등기를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 권리 분석 입장에 문제가 있었던 은행, 뭐 임차인,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들, 또 집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내가 등장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 권리상의 문제 없는 딱 그 부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내가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바로 되팔아 가지고 또 수익을 바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보람이 있고 뭐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무시 못하는 거지만, 하지만 내 성향과 조금 맞지 않았다. 다시 한번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8, 9명이 사실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제가 뭐 그런 분들 보면 열심히 분석하겠죠. 입찰을 들어가려면 해당 지역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해당 아파트 단지, 또 해당 층, 해당 동 다 나오겠죠. 거기를 지금 어느 정도 입찰가를 써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금매보다도 더 좋은 물건이고, 이것을 싸게 낙찰받아서 추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모든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권리 분석도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추후에 플랜 B, 플랜 C까지 모든 것을 딱 가지고 입찰을 딱 했는데, 입찰하러 갈 때 또 대리 입찰도 되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내가 가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폐찰이 돼서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와, 이거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지금 경매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제풀에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미 그때는 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모두 다 써버리고 나서 에너지도 모두 다 떨어져 있고, 아, 더 이상 부동산 못하겠다. 힘들다. 조금 이 부동산계를 완전히 떠나신 분도 있고, 아예 경매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분양권이라든지 뭐 그냥 전세갭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형 그냥 금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참 이게 이 뭐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입찰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입찰가에 딱 들어가서 딱 낙찰이 돼가지고 뭐 크게 문제, 권리 분석도 어렵지 않고 딱딱딱 다 되는 물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런 물건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도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겠지만 모든 초보자분들 포함해서 모든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 물건을 딱 눈독 들이고 있겠죠. 그러면 경쟁률도 올라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낙찰 가능한 이런 금액 자체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는 내가 정말 그 노력했던 시간, 해당 지역을 분석하고 해당 물건을 분석하고 거기에 그냥 다 몇 군데를 분석한 다음에 연락이 올 수 있겠죠. 부동산으로부터. 아, 사장님 그때 얘기하시는 그 금매 원하시는 가격대 물건 나왔어요. 그때 가서 내가 투자를 실제적으로 빨리 해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제가 봤을 때도 오히려 더 내 자산을 늘리는, 이거 불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몇 군데를 다 분석해서 몇 달간에 걸쳐가지고 한두 군데, 또 서너 군데, 다섯 군데 계속 연속적으로 폐찰한 다음에 그 지역을 다시 분석해서 딱 갔을 때는 이미 그때 투자를 했었더라면 지금 봤을 때는 좀 뭐 매매가가 올라가거나 전세가가 올라가서 뭐 시세차익형 원하는 것이 되었지만, 그때 가서 폐찰이 되고 또 폐찰이 되고 해당 지역 다 폐찰이 되고 나서 다시 나중에 몇 개월 뒤 또 1, 2년 뒤에 그 해당 지역을 봤을 때 그때 만약에 금매라도 투자를 했었더라면, 그래도 만약에 그 지역이 올라가는 지역이었다라면 그렇게 후회는 남지 않을 건데, 그때 다 경매를 해놓고 폐찰되고 난 다음에 안 되겠어 포기를 하자 했는데 다음에 그 지역을 딱 봤는데 와, 1년 전에 비해서 매매가가 올라간다거나 전세가 올라가고 현재는 막 엄청나게 막 뭐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과 내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의 이런 뭐 그걸 따져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경매보다는 금매 투자가 나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맞겠다.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요, 정말 이것은 뭐 거의 다 아마 사람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경매는 대부분이 해당 지역의 그 물건 내부를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10집에 한두 집 집주인이 산다거나 또는 임차인이 사는데 뭐 그런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그 임대보증금을 다 내고 다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뭐 반감이 없겠죠.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협조적이다. 가서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많고 홀대받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죠. 어떠한 경매책을 보거나 어떠한 경매 강의를 들어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하고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나는 뭐 반갑지 않은 손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확률요? 물론 싸게 그 해당 물건을 싸게 잡을 수 있겠지만 내부 상태가 만약에
엄청나게 안 좋다. 악조건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부가 완전 막 다 깨져 있고, 막 옵션들이 다 무너져 있고, 싱크대, 욕실 이런 데 완전히 다 완전 올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 대판다거나 수리를 뭐 이렇게 임차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확률적으로 로또 맞은 경우도 있겠죠. 완전 수리가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경매를 낙찰받아서 생각보다 좋은 조건에 매물을 싸게 받았다는 글도 또 책 내용도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정말 그분들이 좋은 조건에 좋은 이렇게 잘 운이 좋게 받았던 그런 내용들, 그런 사연들만 책에 또 영상에 올릴 것이지, 생각보다 안 좋은 경우를 책에다가 또 영상에다가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매물이 최악의 경우 완전 올수리를 해야 될 조건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금액으로도 내가 받는다는 조건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라도 더 싸게 받아서 그 싸게 받은 그 마진을 이런 수리 비용에 투자하고서라도, 아, 이거 수리해도 내가 남는 장사야 했을 때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러 과감하게 그런 입찰 가격을 써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까지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있다.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일반 매매라든지 아파트 그냥 금매 투자할 때는 내부 구조를 다 보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집도 보고 B라는 집도 보고 다 비교 분석해서, 아, 지금 내가 좀 가격적으로 이렇게 차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집안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금매라고 판단한 것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근데 참 이 경매는 참 내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뒷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돈도 더 들어가면서 수익률은 떨어지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고요. 이 외에 뭐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10%를 포기하는 경우,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임대 보증금을 다 인수해서 다시 그 임차인들에게 다 내줘야 되는 경우, 엄청나게 막 피눈물 흘리는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수익률이 또 떨어지겠고, 대출도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명도하러 갔는데 막 영화에서만 볼 듯한 그런 막 깍두기 덩치 형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막 참 그분들이 나를 오기만을 막 빠따지를 하려고 나를 기다리고만 있다거나, 무섭죠. 그런 경우 들으면. 하지만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경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매에서 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고, 현장을 많이 뛰어다녀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권리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반드시 키워야지만 1년에 한두 개 정도 좋은 매물에 입찰을 해서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잘 된다면, 여러분들 남부럽지 않게 뭐 직장인 평균, 뭐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만큼 내가 충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뭐 경매하지 마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는 제 성향과 제 투자 방향성에 맞지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경매를 하지 않고 금매 쪽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투자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내 돈과 비용을 들이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경매 학원에 가입 신청하셔가지고 직접 오프라인 강의도 들으시고 정말 열심히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후회가 남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가 경매하지 않는 3가지 이유, 혹시라도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요. 추후에 제 영상이 혹시라도 지인 여러분들께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